리포트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 김어준 씨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전한길 씨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표세준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주요 사회 인물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2026 지방선거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김어준 씨의 평균 감정 온도는 100점 만점에 단 19점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무려 79%가 김 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마저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김 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절반인 50%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 평균 감정 온도는 31점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보수 성향 방송인 전한길 씨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감정 온도는 각각 18점으로 김어준 씨와 단 1점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8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가운데 진영을 불문한 대중적 비호감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이게 이제 22일에 시사인이 공개를 했는데 한국리서치가 9일에서 10일 사이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2026 지방선거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였는데 여기서 되게 특이하게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더니 전한길이나 시진핑보다도 낫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 보고 되게 좀 이 여론조사 자체도 특이한데 이 결과도 좀 눈길이 간다라고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참, 지금까지 물론 이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진영에 기여했던 바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할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지금과 야당으로서 이제 공격적인 역할들을 해야 했던 과거와는 좀 성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어쨌든 다양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를 공격하는 야당 같은 면모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선두주자에 서는 게 김어준 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사실 좀 비정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 통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 시진핑 주석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통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는 이제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는 건 맞고 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비정상 맞죠. 다 비정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국가의 통치 체제의 차이도 뛰어넘은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과 한 1점 차이라는 것은 사실 유권자들이 우리 민주진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민주진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때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전한길 씨, 시진핑 국가주석이 18점. 평균 감정 온도가 18점이고 김어준 씨가 19점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50점, 정청래 당대표 32점, 장동혁 대표가 21점, 조국 대표가 23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눈길을 끈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어떤 인식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김어준 씨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지지층의 감정 온도도 봤더니 31점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코어 지지층 김어준 씨가 말하는 등을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원래 범주를 묶어보면 김어준 씨 팬덤보다 민주당원이 더 커요. 더 많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원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크고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김어준 씨 팬덤에 이제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호감도야 개인 취향이고 개인의 판단이니까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사회적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치면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상 지금
국회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수준을 보면 어지간한 일간지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비슷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구독자가 괜히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거기 가서 PR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PR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게 유리합니다. 당내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경선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 그러면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겁을 민주당에서 내죠. 저는 이상한 애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면은 그 채널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센데 통제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직 사퇴. 네, 오늘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지 10개월 만에 연임 도전을 위해서 사퇴를 결심한 건데요. 정 대표는 자신이 노사모 출신이고 노무현 키즈라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7년도에 만나서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문 공동체다.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정 전 대표는 첫 행보로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서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아직 2달 정도 남긴 했는데. 예. 아니 뭐 이제 이미 그 우리 방송 이전에도 김현정 그 의원님과 통화하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3명의 후보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정청래,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이제 의원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뭐 결국은 저는 그런데 이게 그 3인 3자 대결로 갈까라고 봤을 때 3자 대결로 가지 않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와 전 대표와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대결로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출마한다는 건 이제 다 이제 뭐 우리가 나오지 말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 일종의 공식화 되어 버렸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양자 대결로 가게 될 텐데 저는 이제 뭐 또 오늘 했던 행보가 이제 사실은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인데 지금 대통령과 맞선다는 인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 대 친청이라고 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프레임을 피하려고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은 뭐 이렇게 사퇴하면서 글 쓰는 이재명 끝까지 지킨다는 글 쓰는 게시판이 딴지일보 게시판이고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만 다 손잡고 이제 그러면 이게 상당히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데 모순되어 보이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 구도 속에서 정말 중요해지는 건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송영길 의원의 지지를 끌어오는가가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육상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격전지 패배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묻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 대통령이 뭐 비공개로 뭐 이렇게 또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에 맞서서 뭔가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연합 전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전선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그게 이게 제가 예측하면 항상 틀려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결국은 이제 김민석 총리 쪽이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기 어려울 거다. 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로 보면 2030 세대의 부정 평가가 6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서울, 충청, 영남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4.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30.0%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했고요. 후순위로 김민석 총리가 25.5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14.2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질문을 던졌을 때 김민석 총리가 46.1%로 1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5%로 2위,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18.8%로 3위였습니다. 핵심 기반인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32,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24, 송영길 의원이 23.2%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지지층이죠. 진보층에서 김민석 총리 36.5, 정청래 전 대표 35.4, 송영길 의원 17.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는 게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김민석 총리가 1위잖아요. 네. 상당히 큰 격차로 1위인데 네. 전체로 놓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1위예요. 예. 5% 차이긴 하지만 김민석 총리와 그렇다면 무당층 아니고 아마 무당 중도층을 데이터를 따로 봐야 되겠지만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시중에서 얘기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전해드리긴 좀 민망합니다만은 시중에 어떤 얘기가 우리가 나옵니까? 장동혁 대표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예. 더 해라. 나머지 얘기는 상략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와 방송도 많이 했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계실 때 모셨던 분입니다. 같은 사선 의원이지만 나이도 제가 한 살인가 더 형님이세요. 많지만 잘 지냈습니다. 왜? 네. 제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보낸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정말 법사위 나름대로 순항했습니다. 네. 순조로웠습니다. 네. 대개의 법안들 국민의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원하는 법안 통과시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간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제가 정청래 위원장에게 설득을 했고 정청래 위원장도 뭐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한 번쯤의 양보지심. 제가 국민의힘에 양보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힘으로 내란 청산의 국면에 정청래라는 개혁주의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찬대 경쟁자를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지금 데이터 뉴스토마토 데이터를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거는 소위 실용주의 정책 그리고 중도 확장 전략 그리고 포용성과 개방성 얘기하고 책임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곧 공개할 거라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즉 민생이란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에 기대하는 것은 여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을 단련하고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출마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제 중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네. 너무 이제 뭐 멸칭을 많이 그랬죠, 지금까지. 쓰면서 네. 오늘 아침 이제 그 한겨레 칼럼에 김준일
우리 평론가가 아주 그 한겨레인가? 단어의 경향인가? 한겨레 관람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뭐 단어를 가지고 아주 그냥 문조털레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네. 칼럼을 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예, 네.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예. 네,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서서 한 분은 미국 가고 한 분은 중국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국내에 계시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다들 이제 똑같이 임모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어떤 특정 정당이 계속 뭘 해먹겠다, 권력을 갖겠다 이런 네.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친일 군사 독재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에 이르기까지 이 그릇된 역사의 네. 이 점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그러니까 2기 촛불 혁명의 혁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이 세 분이 내걸 슬로건, 가치, 저는 캠페인의 품격 그러게요. 이런 게 제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너무 생각해요.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끊임없이 막 그 지지자 당원들 간의 갈라치기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이슈의 대전환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품격 있는 토론을 좀 하고 싶다. 네. 구교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천천히 비추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네. 정철 대표 오늘 이제 퇴임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네. 결국은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 본인의 입지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한 것이고 네. 결국은 당장 눈앞에 있는 보안 수사권 문제, 예. 검찰 개혁 문제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청 관계에서도 어쨌든 간에 청와대를 개혁으로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런 수장으로서는 내가 적임자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슬로건으로 표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간담회를 쭉 다 읽어보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크더라고요. 2030. 그 참정권 그 시위 관련해가지고도 네. 대학생들과 만나는 이런 토론회를 갖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 민주당이 결국은 굉장히 40년, 50년, 100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네. 2030 유권자를 버리고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다른 후보와 차별점 있는 슬로건으로는 예를 들면 청년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네. 아니면 청년적인 지향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출범시키거나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도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도 갔지만은 네. 결국은 국가 대사라는 것이 내치도 중요하지만 외치도 중요한데 대통령을 조력해서 어려운 한미 관계, 어려운 한중 관계들 풀어낼 수 있는 조력자로서는 송영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식의 슬로건을 갖고 네. 뭔가 또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벼이 해봅니다. 야,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구교영 기자님이 정리해주신 얘기만 들어도 누구 찍어야 되지? 이렇게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께서는 네. 다 특장점이 있고 뛰어난 후보들인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구한테 한 표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 치열하게 선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면 뭐 더 재미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노선 투쟁으로 가면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선거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내부 선거는 더 쉽게 네거티브화되기 좋거든요. 이제 아마 대부분이 사회생활해서 아시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렇게 가지 않게 좀 잘 관리하는 건 필요한 것 예. 같다.